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인 한마디 간단하게.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시는 뭐 좌표 찍기 사례 이후로 막 그게 굉장히 좀 늘어났대요. 아예 그냥 다 이름을 조직도에서 다 빼버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악성 민원에 정말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책인가요? 지난 3월 5일이죠. 김포의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유명을 좀 달리했는데요. 근데 이로 인해서 왜 이게 그냥 상시적으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와 사진이 홈페이지 내에 올라가는 게 이게 맞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정부에 물어봤어요. 행안부에도 물어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 물어봤더니 법에 접촉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법에 접촉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접촉사항이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9일부터 각 시군구 단위노조에 안내를 다 했습니다. 이 업소사항이 없으니 관계 그 기관에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내에서 이름과 사진을 내려라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안도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이름이 항상 게시되어 있고 사진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피해보는 직원들이 되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름을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알리지 않아도 그 업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런 업무는 이과에서 하고 이런 업무는 또 이렇게 처리됩니다를 조금 더 알리는 방향으로 굳이 그 이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 하나가 작지만 이게 이름을 안 하는 걸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했거든요. 국민들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익명 전환이 자치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행정의 투명성을 저하고 민원의 그 장벽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들도 사실 좀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 지금까지 담당이 아니라고 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요. 업무를 세분화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어요. 그 민원은 자기 업무는 세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무슨 업무라고 하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검색해서 세분화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우리가 지금껏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공무원을 앞세우는 거 이름만 앞세우고 이거보다는 공무원 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이참에 저희가 더 세분화하는 것도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죽고 싶대요. 그 조합원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저한테 일요일 날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계약에 입찰해서 떨어진 그 민원인이 그 담당 공무원한테 악의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루에 300건을 신청을 하셨대요. 300건을. 그거를 한 청구권에 300개를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청구 접수를 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가슴이 뭐 이게 과연 공무원을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악의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내가 입찰에 떨어졌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고 해서 정보 공개를 숱하게 정말 받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행안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현장에서 이런 사태 있는데 행안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답이 없대요. 지금 현재 5월 2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공개 사유가 명시돼 있어요, 법에.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런 목적의 비공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뭐 국가 안보라든지 비밀이라든지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로 해도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특정한 인을 좌표를 찍어서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서 그 부분을 좀 손을 보겠다고 한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기관장 의지만 있으면 기관장 책임으로 이거 공개하지 마 할 수 있어요.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될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오기 때문에 어느 기관장이든 상급자도 그것을 자기 책임하에 공개하지 마, 단호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악성 민원으로부터 이제 민원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행안부와 지자체장들이 어떤 대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보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폭언이나 욕설이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이 인력 문제, 예산 문제로 우리는 못해 라고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입었으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제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관에서 이제는 우리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도 하고 보호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악성민원 종합대책에서 근본적인 두 가지가 빠졌죠.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전담 조직을 구성하든 뭘 하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성은 의무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인력과 예산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뿐인 거죠. 그러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치더라도 사람을 배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또 사람을 증원을 시켜야 되고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대책에 빠졌던 게 가장 아쉬운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쉬운 점이 기관장의 책임. 예를 들어서 기관장은 악성 민원 또 공무원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뭐 기관장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장의 이런 자기 의무를 방기함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언론에 뭐 공개를 하게 한다든지. 얘도 어쨌든 민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장의 책임을 어떤 형태로도 책임을 줘야지 기관장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민원 공무원, 악성민원 민원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인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기관장의 책임 강화거든요. 이 두 부분이 빠진 거죠. 결국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종이 조각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계획이 완벽하진 않고 두 가지가 부족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도 꼭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누가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작년 8월에서 9월 달에 한 3주간 좀 설문조사를 했고요. 생각보다도 많은 수가 참여를 했어요. 7,000명 중에 84%가 악성민원에 경험하게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거죠. 그러면 빈도 횟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84%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빈도 횟수가 중요한 건데 월 3회 이하가 72.3%, 뭐 여기까지는 봐준다 칩시다. 월 3회 이상이 27.7%예요. 그럼 월 3회 이상이란 소리는 4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 그 민원으로 해서, 악성 민원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악성 민원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행정 서비스,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 행정의 인력들이 악성 민원에서 차단돼 버리는 거잖아요. 또 그 개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노총에서 자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이게 사실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는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회 토론에서 이제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이번 종합대책의 상당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김포 사건 이후에는 저희가 캠페인을 좀 했거든요. 악성 민원은 범죄다라는 것들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현수 막걸리라든지 배너, 이렇게 컴퓨터에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이렇게 캠페인 활동도 하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는 작년에 소유초 사건이 나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건이 사실 계기가 돼서 우리도 뭐라도 해보자. 공로청이 지금 임금도 중요하고 연금도 중요하고 다른 중요한 건들도 많지만 악성 민원 이거 청년 공무원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해보자라는 걸로 시작해서 그럼 뭐부터 해볼 것인가? 현장 파악하자. 설문조사하자.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토론을 하자. 제도 개선을 만들어 가자. 라고 했죠. 그래서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도 뭔가를 요구할 땐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 의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작년에 이제 책자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자부심은 있어요. 행안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하는데 우리가 그때 책자 만들어내고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내용을 만들었던 것들이 많이 참고가 돼서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 우리가 작년에 준비를 먼저 한 건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굉장히 많은 현장의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뭐 갑질, 조직 내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서 떠나고 있고 삶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기본적으로 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아파하지 말고 옆에 같이 좀 나누자라는 뜻에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배너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릴레이로 또 알리는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한 번에 그냥 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다 보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계속 올해도 이런 이렇게 캠페인들 국민에게 또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악성 민원은 당신만 아파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기관의 문제다. 우리를 대응해주지 못하는 기관의 책임을 같이 묻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계속 공동행동들을 계속 같이 해 나가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한마디 예, 2월 말쯤부터 그 양산, 그 다음에 괴산, 김포, 남양주, 양주, 다시 김포 이 구급 공무원들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7명의 공무원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됐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되게 아픈 공무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런 악성 민원을 당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도 정부에서도 상담 치유센터를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각 기관에서 그거는 권고로 알아서 해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들이 신체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의무화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좀 정부의 차원에서 의무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가장 크게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캠페인을 하는 캠페인의 문구가 뭐냐면 소방공무원을 제발 때리지 마세요. 그런 캠페인도 했습니다. 우리 조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방관에서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에서 보면 경찰에는 직무집행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이 가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대응했을 때 최소한 주위의 시민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직무집행법을 조금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해보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들이 좀 알 수 있는 어떤 캠페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위노조에서도 각 시군구 단위노조에서도 기관하고도 같이 해서 악성 민원 위법이다라고 해서 캠페인도 다 릴레이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한 2주 동안에 정해가지고 지역에서도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민원인들에게 좀 당부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정말 이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최근에 2월, 3월 달에 구급 공무원들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나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위태롭고 힘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겠으면 좋겠고요. 그 헌법에서도 국민의 권리 의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여태까지 이거를 책임을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쳤고 요구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녀이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악성 민원은 공무원을 사유화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물론 뭐 흔히들 뭐 공복이라는 표현, 그런 본건적 표현도 있지만은 그런 표현은 뭐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특정인들에게 사유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이게 뭐 내 옆에 이웃과 같이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을 사유화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느 수위 그 어떤 요건이 되면은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로 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정보기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노동조합에서 목소리를 내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뭔가 그래 말에는 해보겠다라고 수준밖에는 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단순히 공무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망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 석현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에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관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정부 기관에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직을 해가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요구를 하실 때 그 상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들,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이니까 한마디 간단하게.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인의 상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저하되고요. 그 저하되는 것은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인식을 우리 정부기관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도 같이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요, 국민의 봉사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인식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을 박수치는 우리 국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악성 민원이 오늘 이후로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